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미래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몇 번에 걸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래 기술 중에서 자, 기후변화와 지금 에너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게 그 리튬 기반의 이게 배터리 산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 그 우리가 어, 좀 이렇게 보죠. 이게 산업에서 크게 보면 우리가 과거에 보면 어, 초창기 때 우리가 산업이 발전했던 부분이 물리학이었죠. 그러다가 어, 다음으로는 정보통신의 혁명을 일으켰었죠. 그리고 또 과학이 이렇게 좀 발전했는데 요거는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1차 대전, 2차 대전 때는 물리학과 과학이 발전하고 그 다음 정보통신혁명이 일어났었죠. 그러다가 지금 와서는 또 어떤 산업으로 들어가느냐면 그 신소재 이런 산업 쪽으로 좀 올라가고 있죠. 그 신소재 산업에서 특히 보면 그 신소재 사업도 결국에 과학의 하나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관점에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과거에 우리는 지금 보면 그 이러한 그 이 통에 석유가 들어갔었죠. 석유가 들어가서 석유를 사용해 가지고 각종 에너지를 갖다가 이렇게 뽑아냈었죠. 자, 이러한 에너지를 뽑아낼 때 이 시스템, 이 통알에 들어간 이 시스템을 우리는 클로즈드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 이 통 안에 이 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통에 이 전기를 집어넣어서 에너지를 뽑아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는 이 통은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 통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이것이 바로 리튬 기반의 이게 배터리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기반으로 지금 가다 보니까 큰 축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기술에 대한 혁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 쪽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신소재 화학 쪽하고 같이 연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원이죠. 광물 자원을 말하는 겁니다. 자, 기술 혁신과 광물 자원을 가지고 앞으로 지금 미래에 대한 그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별로 굉장히 좀 중요한 사항이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탄화수소로 지금까지 에너지 자원을 확보했었는데 그것의 문제가 바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면서 지구 온난화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어, 어, 거시적 관점에서는 누구나 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기후변화라고 하는 부분은 뭐 공산국이든 지금 민주주의국이든 상관없이 이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 상당히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를 우리가 지금 살펴본다면 어, 중국은 과거에 보면 자기들은 그 기술력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 또는 한국, 우리나라, 미국, 그리고 유럽 이런 나라들과 함께 중국 땅에 들어와서 합작하는 이런 법인을 설립했었죠. 이 합작하는 법인을 설립해서 그와 더불어서 중국에서는 뭘 또 줬습니까? 여기에 중국 정부에서는 보조금까지 이렇게 줬었죠.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때 당시 중국이. 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풍부한 인력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중국은 본인들이 요구하고자 했던 그 바로 기술이었죠. 기술을 갖다가 빼가기 위해서인 거죠. 자, 물론 자체적으로 기술력도 가지려고 했지만 바로 이렇게 산업 기밀을 갖다가 탈취하는 부분이 좀 많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에서 드디어 IRA라고 하는 법안이 통과됩니다. 바로 이러한 산업 기밀을 탈취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유럽이라든지 우리나라, 일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국의 에너지, 이 자원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다든지 자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먼저 우리가 리튬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전구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전구. 조그만 거 말고요. 좀 큰 전구 있죠. 집에 사용하는 전구들 있을 겁니다. 이게 보통은 이 전구가 100W짜리가 됩니다. 100W짜리. 하나를 사면 보통 100W짜리 전구를 갖다가 10시간을 사용했을 때 우리는 1kW 아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거 반드시 좀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배터리를 갖다가 이렇게 생산하는 생산량은 기가와트시로 측정을 합니다. 생산량은 기가와트시로.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리튬은 보통 우리가 많은 곳들에 쓰이는데요. 지금은 이게 배터리 쪽으로 많이 쓰려고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게 수소폭탄의 핵심 재료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그도 브롬이나 리튬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나 건조기에 건조제로도 쓰이고 있고, 염화리튬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수분을 좀 흡수하는 경우, 이런 데도 쓰이고요. 리튬 메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실제 양음극재 같은 데서도 많이 쓰이는 좀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져 리튬을 갖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중국이 그러면은 리튬을 가지고 세계를 갖다가 한번 제패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광물을 자원화시키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 보니까 이게 기술력을 어느 정도로 확보되었으니 반도체하고 전기 자동차로 세계를 한번 대표해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요거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재를 하는 거죠. 뭐 기술도 빼가고, 그리고 이제 자원까지도, 중국이, 에, 이제 그 희토류를 가지고 전 세계 수출을 제약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에서는 위협이 당연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중국이라는 요 나라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 그 이게 광물에 대해서 광물이 리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광물에 대한 정제 산업 쪽에서는 이게 세계 1등이거든요. 그런데 정제 산업 쪽에 이 광물을 정제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히토류로서 이렇게 수출을 하는데 이걸 막아버리겠다는 것이 중국의 근본적인 무기화시켜서 속셈인데, 그럼 이 말은 결국에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심지어 우리나라와 일본, 이런 나라조차도 있죠. 광물을 정제하는 부분은 물론 환경 오염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이제 각 나라별로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어떻게 하면 환경 오염을 지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 혁신도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기화시키는 부분을 좀 없애기 위해 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좀 할 생각인데, 이러한 리튬에 대한 가공 기술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생길 뿐더러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LFP의 방식의 이 배터리는 이게 크게 발전할 수가 저는 없다고 보는 이유가, 뭐 소형 그 어떤 가전제품 같은 데는 사용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NCM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뭐 이런 종류, 그 이런 종류가 왜 발전하느냐면 가격 측면뿐만 아니고 결국에 LFP가 여러분들이 볼 때 배터리나 아니면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뭐 일본 중국에서도 이걸 개발할 수도 있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LFP를 개발하고 있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전기를 넣어서 이러한 클로즈드 시스템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뽑아내려고 하는 이러한 시스템인데, 이 클로즈드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면 폭발이 나겠죠. 이게 폭발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안전을 위해서 어떤 배터리 업체가 가장 좋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볼 때는 미래의 이러한 앞으로는 좀 신소재 분야로 다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할 텐데요. 가장 이렇게 기술력이 지금 이런 부분에 좀 뛰어난 회사가 어딘가라고 했을 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우리나라에 있어요. 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저는 볼 때는 LG 화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의 이러한 우리나라는 LG 화학과 그리고 뭐 LG 엔솔, 포스코라든지 각종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있죠. 삼성도 있고, 자 같이 연합을 하되 아마 주축이 아마 LG 화학을 바탕으로 해서 에너지가 새롭게 우리나라에서는 재편될 것 같고 세계적으로도 수출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의 장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기후변화와 에너지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리튬에 대해서 있죠. 그 광물이 앞으로 미래는 어떤 식으로 자원을 확보해야 되는지 시급한 상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